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이렇게 민망한 타이즈 같은 코스튬을 입게 된 걸까? 우리가 슈퍼히어로 장르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만약 누군가 이런 옷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닌다면 슈퍼히어로라서가 아니라 의상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왜 몸에 꼭 맞는 타이즈를 입게 된 걸까요? Everything. Spandex. 일단 현실과 과학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활동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운동선수, 체조선수, 또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신체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에 몸에 딱 붙고 신축성이 좋은 의상을 입습니다. 슈퍼히어로들도 따지고 보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하기 편한 옷이 더 좋겠죠. 특히 빠른 스피드에서 오는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퀵실버나 플래시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들은 펄럭거리는 옷을 입었을 때 엄청난 공기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몸에 가장 타이트하게 붙는 옷을 입어야 공기 저항도 줄이고 또 공기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겠죠. Silica-based quartz sand fabric, abrasion resistant, heat resistant. 슈퍼맨이나 블랙 아담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캐릭터들도 여기에 해당될 테고요.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도심을 활공하는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아쿠아맨이나 메라처럼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들 역시 몸에 꼭 맞는 의상을 입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기 한 가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스팬덱스 같은 재질의 얇고 매끈한 표면의 의상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일련의 패턴이 있는 재질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잘 보시면 슈퍼맨 슈트에도 이런 패턴이 있고요. 스파이더맨의 슈트에도 균일한 패턴이 아주 작은 굴곡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패턴들이 골프공의 표면과 같은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골프공의 표면에는 딤플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파임이 있습니다. 이 딤플이 골프공을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도록 만들어주는데요. 매끈한 표면의 골프공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뒷부분에 공기가 적은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효과를 나타내서 속도가 느려지고 비거리가 짧아집니다. 하지만 표면에 작은 파임, 즉 딤플을 넣으면 여기에 작은 공기의 소용돌이들이 만들어지면서 뒷부분의 저기압을 줄여주는데요. 딤플이 있는 골프공은 매끈한 골프공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멀리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슈퍼히어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고 마찰을 줄이고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매끈했던 재질을 딤플 같은 효과를 내는 일련의 패턴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타이트한 의상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의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슈퍼히어로가 악당과 싸울 때마다 옷이 찢기고 상해서 매번 새로 장만해야 한다면 슈퍼히어로 활동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겠죠. 사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옷으로 가리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는 헐크나 뭐 좀 심하면 닥터 맨하탄처럼 말이죠. 하지만 본인 성격이건 패션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의상을 입기로 했다면 몸에 꼭 맞는 의상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옷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비닐봉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 위에 올리면 절대 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슈퍼맨처럼 몸 자체가 어떤 물질보다 강력한 슈퍼히어로라면 의상이 신체에 딱 붙어 있을 때 불이나 레이저에도 잘 견딜 수 있고 총이나 칼 같은 외부 충격도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꼽자면 옷 안에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일반인과 슈퍼히어로 이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어디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긴급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몸 안에 슈퍼히어로 코스튬을 입고 다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상복 안에 이 옷을 입고 다니기 위해서는 슈퍼히어로 코스튬이 최대한 얇아야 한다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코믹스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코스튬의 기원을 역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코믹스들은 193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코믹스에 새로운 붐을 일으킨 대표적인 캐릭터가 쫄쫄이 같은 타이즈에 겉으로 입은 속옷, 망토까지 달고 있는 슈퍼맨이었죠. 이 의상의 기원이 1800년대 공중고개를 처음으로 선보인 프랑스 최고의 고개사 줄 레오타드의 의상이었습니다. 공중근해를 할 때 펄럭이는 의상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의상을 직접 제작해서 입었다고 하는데요. 줄 레오타드를 시작으로 이후 서커스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체조, 무용까지 이런 타이트한 의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체조할 때 입는 이 의상을 레오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이 바로 줄 레오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맨은 이런 레오타드의 타이트한 의상에 상남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력사들의 삼각 팬티를 더하고 서커스맨들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걸치고 있는 망토로 마무리한 컨셉인 거죠. 슈퍼맨의 대대적인 성공으로 수많은 코믹스들이 이런 의상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저렴한 예산의 영화와 TV 시리즈들이 이를 그대로 실사화하면서 타이즈로 의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쫄쫄이 코스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건 역시 코믹스 원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마블 코믹스에는 얼티밋이라는 제목과 함께 일종의 리부트의 개념으로 슈퍼히어로들의 새로운 기원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2002년에 마크 밀러가 집필하고 브라이언 히치가 작화한 디 얼티메이츠가 완전히 새로운 코스튬, 현실적인 이미지와 스토리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코믹스에는 단순히 색색깔의 쫄쫄이가 아니라 각 캐릭터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코스튬이 등장했는데요. 캐릭터들의 의상과 컨셉에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컨셉이 영화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마블의 비주얼 개발 팀장인 라이언 메이너딩입니다. 그의 그림 자체가 여러 영화의 홍보 자료로 쓰일 만큼 모든 마블 캐릭터의 의상과 느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디 얼티메이트 코믹스의 현실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과거의 쫄쫄이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현실적인 코스튬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믹스 원작의 타이즈와는 상당히 다른 의상으로 정착한 스칼렛 위치나 아예 일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디펜더스 같은 캐릭터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죠. 슈퍼히어로 장르의 기반은 설득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 설득력에는 분명 어떤 옷을 입느냐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설득력 있고 더욱 이유 있는 슈퍼히어로들의 코스튬이 등장하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Still fits.